오늘은 고양여자님이 한 가지 질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주 싸우는 커플과 전혀 싸우지 않는 커플, 과연 어떤 쪽이 더 문제가 있는 걸까요? 오늘은 그에 대한 이야기를 비올님을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닥치고연의 고양여자의 연애운수. 오늘은 고양여자님의 질문을 통해서 한번 시작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질문을 한번 해보시죠. 영어도 쓸 줄 알고. 제가 정말 예전부터 궁금해했던 게 있는데 제 주변에 커플이 두 커플이 있어요. A 커플, B 커플이 있는데 이 둘의 사귄 시기는 거의 비슷해요. 한 달? 한 달이면 서로 알아가는 시기이자 그렇죠. 서로한테 잘 보이는 시기인데 이 커플들의 그 차이점은 A라는 커플은 지금 한 달 사이에 3번을 헤어졌어요. 근데 다시 합쳤어. 그 좀 자주 싸워. 한 1, 2주에 한 번씩은 꼭 싸워요. 그런데 B라는 커플은 안 싸워. 그러니까 여자애가 약간 좀 불안해해요. 왜냐면 싸울만한 일인데도 남자가 화를 안 내. 아, 싸울만한 일이 있었는데도 안 싸웠다는 얘기군요. 뭐 A란 커플들의 그 사건만 터졌으면 싸울 법한 일인데 B에서는 언급조차 안 해요. 돈을 훔쳤나 보죠? 아, 농담이고요. 그 정도 살인데? 그 정도로. 그래서 여기는 여기 나름대로 불안해하고 여기는 또 여기 나름대로 불안해하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답은 없겠지만 어떤 연애가 더 오래 갈 것인지 그게 궁금한 거지. 그렇군요. 비올님 한번 얘기 좀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더 오래 갈까요? 미래 예측하기. 그렇지. 이거 해야지. 이거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였더라? 저는 오히려 B가 더 오래 갈 것 같다는. 안 싸우는 커플. 네, 안 싸우는 커플이 더 오래 갈 것 같다고. 투표를 한다. B가 더 오래 갈 것 같다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아니 어쨌든 이제 만약에 이 두 커플이 막 한 3년 됐어. 그러면 A가 많을 수도 있어요. 3년 동안 맨날 싸웠는데 3년 동안 사귀었으니까. B는 그럼 한 번 싸우면 얘네는 영영 빠이빠이니까. 근데 이제 한 달 됐는데, 한 달 됐는데 당연히 안 싸우는 거 아닌가? 한 달 됐으면? 저는 3달까지도 한 번도 안 싸워요. 3달까지는 아직 욕구가 넘칠 때니까요. 다 참을 수 있어. 아직 목적을 못 이뤘거든요. 그렇죠. 그 하나를 위해서 모든 걸 감내하리라. 아니, 이 둘은 다 목적을 다 이룬 상태라면. 그 목적은 한 번으로 족하지 않아요. 열정적인 분이시네요. 아까 분이랑 다른 분이 오신 것 같은데. 제일 신났는데.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들의 성향이 문제일 거라고 생각은 해요. 이게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그 전에 어떤 연애를 해왔는가거든요. 지금 이 B 커플은 거기서 이제 뭔가 한쪽이 잘못했는데 싸움이 안 났잖아요. 그 사람이 되게 불안해하고 있을 거예요. 그쵸. 왜냐면 그 사람이 그 전에 해왔던 연애는 싸움이 나야 되거든. 그러니까 자기의 일상은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평온한 거, 싸우는 게 있다면, 완전 여기는 전쟁터, 여기는 평온하다면, 자기의 일상은 여기쯤 있는 거지. 근데 상대의 일상은 여기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가 왜 안 올라오지? 이러고 있는 거죠. 그 싸움이 어느 정도 있어야 편안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싸워야 편안한 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편안한 건 내 과거가 유지되는 게 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과거와 다르다? 과거와 다른 게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를 가거나 회사를 갈 때도 어제 그제 맨날 4년간 똑같은 길로 다녔으면 그 길로 가는 게 편하지 더 짧은 길로 가는 게 편안한 게 아니라고. 이제 그걸 이제 역체감이라고. 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경로 우전성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네, 뭐요? 경로 우전성이라고. 아니 왜 그런 거잖아요. 저도 그 전에 몰랐다가 비싼 헤드폰을 하나 사서 정말 빵빵한 음질로 듣다가 좀 지나면 익숙해지잖아요. 그 전에 싼 거랑 비슷한 거 같은데 그러다가 그 헤드폰이 고장나서 싼 이어폰을 들으면 이게 역체감이거든요. 체감보다 역체감이 더 심하게 느껴진다고. 약간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그 불안함을 느끼시는 그 B 커플 중에 한 분이 약간 방향은 반대 같긴 하지만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반대인가요? 네. 제가 뭐 이렇게 정의 반대는? 여기의 반대는 그렇죠. 지금 철학 시간이 순간 지금 뭐지? 그래서 어쨌건 그게 안 맞는 거지. 근데 이게 싸우는 커플이 만약 두 사람 다 이걸 일상적으로 편안하게 느끼고 있으면 두 사람이 이렇게 맨날 싸워요. 헤어졌다 만났다 하다가 결국 어느 날 헤어졌단 말이야. 근데 둘이 가서 따로 연애를 했어. 근데 상대가 싸우진 않는 상대를 만나요. 그럼 불안해. 그래서 결국 얘네들이 다시 만나서 바람을 핀단 말이지. 그래서 그래도 싸워도 이 사람만한 사람 없구나, 나를 이렇게 잘 알아주는 사람 없구나 하고 둘이 오래 가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일상이 되거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물론 좋은 건 굳이 안 싸워도 될 일이면 안 싸우는 게 좋으니까 굳이 내가 여기 있으면 내려가는 게 좋지. 근데 이제 이게 너무 오래전, 예를 들어서 집에서부터 뭐 부모님부터 이렇게 계속 내려와서 내가 도저히 내려갈 수가 없다. 그러면 이제 그 비슷한 사람을 만나서 좀 그때그때 이렇게 좀 털어내고 풀어내는 그런 연애를 해야 될 수도 있고. 근데 제일 좋은 건 이제 내가 만약 그렇게 좀 감정적으로 부딪히고 싶어도 그냥 좀 내려가 보면 또 내려가지니까. 좀 그래서 저는 B커플에게 한 표를 좀 주고 싶긴 해요. 저도. 근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 그 A 커플이 맨날 싸운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싸우는 게 어느 정도가 있잖아요. 싸움의 그 정도가 정말 막 물어뜯고 막 싸우는 건지 아니면 그냥 투닥투닥 하는 건지. 연락을 안 해. 둘이 연락 안 한다고? 그냥 싸우고 말을 안 하는구나. 서로 연락 안 해. 지기 싫어하는구만. 근데 그 정도는 뭐 괜찮다고 보거든요. 좀 연락 좀 안 할 수도 있지 뭐. 뭐 연락 안 해봐야 뭐 길어야 일주일일 거 아니에요. 하루? 에이. 헤어지자고 하고 나서 아니면 싸웠을 때는 하루 연락 안 하는 거는 그거는 그러니까 약간 좀 그런 거지. 어른들이 보기에 애들끼리 나 이제 너랑 안 놀아 내일부터 이런 거 같은 거지. 그래서 그렇게 보면 A 커플이 더 오래 갈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게 원래 딱 이렇게 단편적으로 보면은 당연히 B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헷갈렸던 이유는 B는 사귀는 티를 안 내요. 근데 A는 뭐 SNS나 아니면은 뭐 결혼 얘기까지 뭘 한 달 사이 되게 웃기긴 한데 어쨌든 진심일 수는 있잖아요. 누구 그럼 뭐 같이 살 생각까지? 바로 다음 주에 같이 살 그런 입장이었는데 그 전에 싸우고 막 이런 정도? 그래서 이게 더 궁금한 거지. 얘네는 그래서 이쪽이 더 오래 갈 것 같고. 저는 갑자기 그게 궁금한데 사귀는 티를 내는 게 중요한가요? 남들에게 우리가 사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표하는 게 안전 장치 중에 하나인가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질문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거기서부터 이제 관점이 좀 달라지는데.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B 커플의 생각이고 A 커플은 그거를 안전장치라는 개념이 아니지. 어떻게 사귀는데 표현조차 안 해? 이게 너무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싸우는 거구나 또. 그렇게 뭐랄까 내가 감정이 쉽게 또 이렇게 표현을 해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장점이 있는 거지. 그러네. 그래서 A 커플의 한 분이 B 커플의 한 분하고 만났다.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렇겠네요. 서로 뭔가 힘들어지기, 뭐 문제라고 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좀 힘들어지겠지. 그러니까 A 그룹에 속해 있는 성향을 가진 사람끼리 만났으면 얘네가 오래 가는 거지. B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끼리 만나면 오래 가는 거고. 근데 여기 B 그룹에 안 싸우고 있는데 한쪽이 A 그룹 같은 사람이야. 그러면 마음속으로 얼마나 불안하겠어. 매일 싸우고 있는데 B 그룹에 있는 사람이 여기 와 있어. 그러면 얘랑은 헤어져야겠구나. 헤어질 때마다 맨날 그 생각을 하겠지. 그러니까 헤어지자고 하고 다시 그 다음날 오면 얘가 너무 이상한 거야.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물론 내가 아직 사랑하니까 와줘서 고맙긴 한데 너무 이상한 거야. 어떻게 저러지? 쌓이다가 점점 정을 띄어가겠지. 또 헤어지겠지. 또 헤어지자고 하겠지. 이러면서 신뢰를 잃고 신뢰를 버리고 점점 헤어질 준비를 하겠죠. 그리고 결국 헤어지겠지. 그래서 결국 내가 말했던 게 이 그룹에 속해 있는가 아니면 다른 데서 오는가.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 게 생각해보니까 정말 어제까지 정말 잘 지내다가 그러니까 갑자기 오늘 만나서 헤어지죠. 뭐지? 막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그때 눈치가 너무 없었던 거죠. 그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A 그룹의 사람과 B 그룹의 사람이 이렇게 만나면 한쪽은 막 계속 불만이든 좋은 표현이든 표현을 계속하고 한쪽은 계속 그때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는데 A 그룹과 B 그룹을 인성이 이쪽은 그러는데 얘는 아니었어요. 인성이 그거네. 그랬었으면 참 좋았겠네. 근데 하여튼 그래서 그 계속 표현 안 하고 속으로 꿍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혼자서 마음의 정리를 하고 헤어지자고 하는 A한테 헤어지자고 하는 약간 이런지 거지 않을까. 본인한테 헤어지자고 했던 그 사람한테 먼저 헤어지자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전에? 아니요. 그렇죠. 저는 헤어지자는 말을 정말 헤어질 때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화가 나도 절대 다른 말을 하더라도 헤어지자는 말은 안 해요. 그 분이 어떤 불만이 그동안 쌓여갔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제가 몰랐는데 그 나중에 과도한 요구? 뭐 그런 것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돈을 빌려달라거나 뭐 그렇죠. 보증을 서달라거나 너무 내가 혼자서 막 달려가고 좀 기다려주고 그 스텝을 맞춰서
손을 내밀고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나 혼자만 너무 달려간 거지. 굉장히 형이학적인 말을 굉장히 시적으로 좀 포장하고 있지 않나.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 너무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인 것 같아요. 저도 막 표현을 엄청 많이 잘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저는 그게 좋은 거라고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그런 차이인 것 같아요. A 커플은 서로가 싸운다고 했지만 좋을 때는 또 둘이 엄청 좋을걸요? 그쵸. 완전 다른 사람이면 완전 바퀴벌레 커플일걸요? 그 정도로 닭살스러울 텐데 이제 그게 이제 또 안 좋을 때는 그렇게 쉽게 헤어지자고 얘기를 하는 거인 것 같고 B 커플은 이제 또 반대인 것 같고. 근데 문제는 그거 아니에요? B 커플이 한쪽이 좀 불안해하는 게 문제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B 커플에 만약에 A 커플에 어울리는 사람이 가 있다면 불안하겠지. A 커플처럼 계속 연애를 하던 사람이 B 커플에 가 있으면. 그럼 그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은 B 커플을 시작한 시점부터는 B 커플처럼 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불안은 하더라도 이 불안은 근거가 없는 불안이라는 생각을 좀 할 필요는. 마인드 컨트롤이지. 그러니까 불안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불안한 거거든. 실체가 없으니까 불안한 건데 그럴 때 여기서 실수는 자꾸 싸움을 거는. 왜냐면 불안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불안을 두려움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불안이 없어져. 그러니까 뭐 폐가에 들어가서 불안하잖아요. 근데 귀신을 만나면 두려워지지. 불안은 사라져. 일단 일이 벌어지면 불안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자꾸 무슨 일이 그냥 차라리 벌어져 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생각을 좀 버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이 폐가가 아니라 고궁인 거지. 고궁에 들어왔는데 폐가라고 제가 생각하면서 불안하고 있으면 괴로워지. 이게 인생이 괴로워지는 거고. 근데 내가 폐가에 들어간 상황에서 고궁이라고 생각하고 살다가는 죽을 일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그런 어쨌건 조율을 잘해야 되는데 일단 만약 상대가 B그룹인 것 같다 그러면 여긴 그냥 고궁이구나 맘 편히 있어야겠다 저 사람은 그냥 저렇게 편안하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냥 생각을 안 해야 그게 좀 좋지 않은가 뭐 이런 생각이. 그럼 어떻게 보면 A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멀티네요? 둘 다 실은 멀티가 될 수 있는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요. 맨날 싸우던 사람이 안 싸우면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하던 거를 안 하면 스트레스가 돼. 뭐든지 계속 똑같이 살다가 변하면 스트레스가 돼. 살찐 사람이 살 뺀 상태도 스트레스고 말 반대도 스트레스고 변화가 스트레스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이 변화해버리는 순간도 스트레스인데 이게 1, 2년 만에 쌓인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쌓여온 거기 때문에 그게 힘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멀티가 되는 게 맞는데 머리로는 근데 실제로는 참 그게 쉽지 않은 거. 그냥 네가 불안한 거지 실제로 불안이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건데 그게 말이 쉽지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 당사자 입장에서. 그치. 그래서 그걸 어떻게 좀 이렇게 좀 실체화 시켜서 예를 들면 이제 저는 요즘도 겪고 있는 건데 취업에 대한 불안이 있잖아요. 이거는 특히나 요즘에 고용 자체가 아예 없으니까. 그러니까 취업에 대한 불안이 있는데 그 불안을 없애려면 선생님 말씀대로 두려움으로 바꾸어야 되는데 애초에 두려움으로 바꾸려면 내가 서류 지원을 해서 면접을 가서 그 앞에서 두려움을 떨어야 될 거 아니에요. 떨어지든 붙든 간에. 그 기회조차 없어, 지금. 그 채용을 안 하니까. 계속 불안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지, 이 상황에서. 그건 뭐 너무 또 다른 문제일 수도 있긴 한데. 아니, 뭐 맥락은 비슷할 수 있지만, 뭐랄까, 그 취업의 문제로 생각하면 어쨌든 부딪히는 게 맞긴 하죠. 부딪히는 게. 근데 기회조차 없으면 그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건 나한테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해결책은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기다리면 그게 곧 불안이잖아요. 계속 불안하잖아. 그럼 어떻게 불안하지 않고 기다리는 그 방법을 찾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 고양여전이 말씀하신 그 B커플 경우에는 기다리는 게 아니고 한 방에 그 불안을 드러내고 해결해야지. 그래서 내가 불안한 거는 이 사람이 나한테 화가 났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 그거를 한 방에 끝내야 돼. 그건 한 방에 끝내는 방법은 내가 이런 잘못했는데 네가 화를 낼 줄 알았는데 안 내서 그냥 고마워.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라고 하고 그건 잊어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때 내가 이 사람이 화를 낼까봐 그거를 쭈뼛쭈뼛 하지 않고 넘어갔어. 근데 나중에 생각해 좀 미안한 것 같아. 나중에 그때 좀 이렇게 하면서 대충 또 사과를 해. 근데 이 사람이 대충 사과하니까 그냥 별일 아니라서 넘어갔어. 그러면서 계속 남는 거죠. 이런 건 가장 이제 최악인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취업 문제를 얘기했지만 취업도 내가 어디 취업하려고 그냥 아유 떨어질지 모른다는 생각에 그냥 대충 써서 넘어갔어. 그러면 계속 이렇게 하면 연속이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차라리 한 방에 되는 데를 하던가 아니면 진짜 내가 진짜 좀 뭔가를 걸어서 투자를 해보다. 물론 이건 취업에 대해서 현실적인 조언은 아닌데. 네. 그래서 뭔가 한 방에 끝내고 치워놔야 이게 불안이 좀 이겨내기가 쉬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있는 불안을 상대한테 좀 인정을 하고 난 내가 실수한 것 때문에 네가 계속 화낼까 봐 좀 불안했어. 차라리. 그래서 자꾸 내가 너한테 이런 좀 짜증을 냈던 것 같아. 이렇게 그냥 차라리 한번 인정해버리면 그 다음에 내가 또 이 사람을 찝적댈 때 이게 뭔가 이게 좀 시비를 걸 때 상대가 아 얘가 나한테 또 뭔가 미안해하는구나 라고 인지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대화가 그러네. 되는 거죠. 그거를 시비를 걸지 말고 그러니까 시비를 거는 건 약간 유도신문하는 거잖아요. 업종에서 유도신문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비를 걸지 말고 차라리 그걸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안 되나? 나는 이런 일이 화가 나는 게 당연해서 화를 내야 되고 네가 화를 낼 줄 알았는데 화를 안 내서 뭔가 이상했는데 그게 나중에 점점 불안해지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럼 상대방은 그러지. 난 진짜 괜찮아. 아무 생각 없었어. 이러면 근데 그것도 불안한 거지. 그 얘기 들어도 불안한 거지 문제는. 그치. 그럼 그렇게 또 얘기하면 되지. 아니야. 그러면은 한 번에 끝내야지. 그래. 진짜로 그런가 보다 하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 제가 약간 느낀 것도 있어요. 뻔뻔해져야 된다. 그렇지. 뻔뻔해져야 돼. 원래 그래야 그래서 좀 쿨해지고 내가 너무 막 생각을 많이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하고 생각 깊은 건 좋은데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할 거라고 내가 넘겨짚지 말아야 되는 그런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쨌건 저는 그래서 이 두 커플은 결국 자기가 어느 그룹에 있는가에 따라서 이 커플이 오래 가느냐 짧게 끝나느냐가 달렸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 싸우는 커플 쪽으로 가서 싸우더라도 가끔씩 너무 자주 싸우지 않는 쪽으로 해서 그거를 좀 내 이 싸움의 레벨을 낮추는 내 일상의 레벨을 낮추는데 좀 활용하면 장기적으로 인간적으로 좋을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좀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나요? 정말 오늘 소장님과 비올님에게 고민 상담을 하였고 좋은 얘기를 들어서 얘기하기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유튜브는 욕을 하면 안 돼. 그래서 다행인 줄 알았어. 예, 감사합니다. 매트릭스 4인 줄 알았어. 우리 모두가 연애 고수가 되는 그날까지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